대행사 말 믿고 남들이 다 하니까 따라했고 심의도 받았고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의료법 위반. 그럼 병원 블로그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만 역할이 바뀌어야 합니다. 병원 마케팅 얘기할 때 요즘 많이들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의료법입니다. 요즘 분위기만 보면 병원은 마케팅하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건 분명히 짚고 가야 해요. 의료법이 무섭다고 병원이 마케팅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병원은 환자에게 발견이 돼야 되고 선택을 받아야 하는 곳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하던 방식이 더 이상은 안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겁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병원 마케팅 기준이 어디까지 바뀌었는지 그걸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왜 병원 마케팅이 이렇게 무서워졌는지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유는 단순해요. 병원 마케팅을 정보 제공으로 보던 시기에서 의료 광고로 보는 시기로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블로그에 정보를 좀 올리고 병원 이야기를 조금 섞어도 넘어갔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달라요. 이제는 이 문장이 괜찮나? 보다 이걸 왜 쓰는지 전체적인 구조가 광고냐 아니냐 이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정확히 짚고 가야 할 게 있어요. 의료 광고 위반을 했다고 무조건 병원 문을 닫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단순한 실수나 초범인 경우는 과태료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음 단계예요. 블로그에 같은 시술 이야기가 반복되고 효과 좋아졌다라는 표현이 쌓이고 자연스럽게 병원 선택을 유도하는 흐름이 만들어지면 이때부터 보건소의 판단이 바뀝니다. 이건 정보가 아니라 의료 광고다. 이 단계에서는 과태료로 끝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의료 광고 심의까지 받았는데 업무 정지 처분을 받는 병원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그 병원이 일부러 법을 어긴 건 아니에요. 대행사 말 믿고 남들이 다 하니까 따라했고 심의도 받았고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의료법 위반. 그래서 지금 병원 마케팅이 무서운 이유가 이거예요. 처음엔 과태료일 수 있지만 구조를 잘못 잡으면 어느 순간부터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다들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합니다. 아니, 의료 광고 심의까지 받았는데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질문 진짜 많이 받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의료 광고 심의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심의가 뭘 보는 절차냐면 이 병원 괜찮은가? 이 마케팅 방식 안전한가?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심의는요, 그 문장, 그 표현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심의받은 문구는 중립적이었는데 블로그에 올라간 전체 글 흐름은 특정 시술이 계속 강조하고 자연스럽게 병원 선택으로 끌고 가고 효과 좋아졌다라는 뉘앙스가 쌓이면 보건소 입장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이건 심의받은 광고가 아니라 다른 광고다. 그래서 심의받았는데 왜 처벌?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심의는 광고 문장 하나에 대한 승인이지 운영 방식 전체에 대한 승인이 아닙니다. 더 헷갈리는 건 뭔지 아세요? 대행사에서는 이 문구 심의 통과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작 문제가 되는 건 글 전체 구조가 반복성 또는 광고 목적성 이렇게 작성되고 있다는 거죠. 의료 광고 심의에 있어서 이 문장 써도 되나요? 의 답이지 이거 이렇게 마케팅해도 되나요? 라는 답은 아닙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블로그 운영하면 진짜 위험해집니다. 특히 병원 블로그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블로그는 한두 개 글로 끝나지 않아요. 글이 쌓이고 방향이 생기고 결국 채널 성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 문장은 괜찮았는데 블로그 전체가 의료 광고 채널로 보이는 순간 심의 여부랑 상관없이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왜 병원 마케팅에 유독 블로그가 문제가 되는 채널일까? 이거 먼저 분명히 하고 갈게요. 블로그라 불법이 아니에요. 문제는 블로그라는 채널이 지금 행정 기준에 굉장히 불리한 구조라는 겁니다. 블로그는요, 글 하나로 판단하지 않아요. 쌓인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보건소나 행정기관은 이렇게 보게 돼요. 어떤 주제가 반복되는지, 병원 이름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글 전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글 하나하나는 문제없어 보여도 비슷한 시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병원 노출이 반복되면 그때부터는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건 정보 제공이 아니라 환자 유인을 위한 의료 광고다. 이 시점에 나오는 판단이 이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블로그는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판단이 됩니다. 정보를 주려고 썼는지 설명하려고 썼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환자가 병원을 선택하도록 설계가 된 구조면 의료 광고로 봅니다. 우리는 광고하려고 쓴 게 아니다. 이 말은 블로그에서 잘 통하지 않아요. 이런 말도 정말 많이 나와요. 다른 병원도 다 이렇게 하던데요? 근데 남들이 한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특히 병원 블로그는 조용히 넘어가는 시기는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은 한번 문제가 되면 과거 글까지 같이 보게 돼요. 예전에 쓴 글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럼 병원 블로그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만 역할이 바뀌어야 합니다. 블로그는 이제 마케팅 채널이 아니라 의학 정보 해설 채널로 써야 합니다. 홍보하면 안 되고 유도하면 안 되고 결과를 말하면 안 됩니다. 대신 이건 가능해요. 증상이 왜 생겼는지, 언제 병원을 가야 하는지, 치료 방법을 고를 때의 기준이 뭔지 의료진 입장에서의 설명이 있어야 하고 병원 이야기는 최대한 줄이고 정보의 밀도를 최대한 올리는 방향으로 바꾸지 않으면 블로그는 계속 위험한 채널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렇다고 병원 마케팅 안 할 수는 없어요. 의료법이 무섭다고 아무 말도 안 하면 그 병원은 그냥 검색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병원 마케팅의 중심은 블로그가 아니라 웹사이트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예요. 웹사이트는 애초에 성격이 달라요. 광고 채널이 아니라 공식 정보 고지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보건소도 웹사이트는 이렇게 봅니다. 이 병원이 어떤 진료를 하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래서 같은 내용이라도 블로그에 있으면 문제가 되고 웹사이트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경우가 실제로 많아요. 웹사이트에서 하는 역할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치료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구조가 필요해요. 증상이 어떤 경우에 나타나는지, 병원을 언제 방문하는 게 맞는지, 치료 방법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되는지, 진료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효과를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설명되고 홍보를 하지 않아도 신뢰는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2026년 기준으로 보면 이 구조는 더 중요해집니다. 검색은 점점 AI 요약 중심으로 바뀌고 AI가 가장 신뢰하는 출처는 병원 공식 웹사이트입니다. 이 뜻은 웹사이트는 의료법을 피하기 위한 임시 방편이 아니라 앞으로를 대비하는 기준점입니다. 그럼에도 병원에서 블로그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 이유는 여전히 고객들은 네이버에서 필요한 의료 정보를 찾아보기 때문입니다. 블로그를 통해서 웹사이트로 수많은 유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블로그는 버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역할이 달라지는 거예요. 블로그는 웹사이트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는 공간이에요. 결론을 말하는 곳이 아니라 이해를 돕는 공간입니다. 기준은 웹사이트, 설명은 블로그. 이걸 분리하지 않으면 병원 마케팅은 계속 위험한 구조로 남습니다. 블로그를 통해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고객들에게 의료 정보를 전략적으로 공유하고 웹사이트로 자연스러운 유입이 생기는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더 세게 하는 마케팅이 아니라 기준을 잡는 마케팅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의 중심은 웹사이트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게요. 의료법이 무섭다고 병원 마케팅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예전처럼 그냥 블로그를 열심히 하고 노출만 늘리는 시대도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 병원 마케팅의 문제는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라 방향을 알고 하느냐입니다. 블로그는 홍보 채널이 아니라 정보 공유, 설명 채널로 써야 하고 웹사이트는 병원의 기준을 정리해두는 중심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마케팅을 하면 운 좋으면 넘어가고 운 나쁘면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구조를 알고 하면 의료법도 피하고 마케팅도 계속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병원 마케팅은 이제 더 세게 하는 게임이 아니라 정확하게 만드는 게임입니다.
이 영상이 병원 마케팅 때문에 막막했던 분들한테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병원 마케팅이 왜 어려운지, 왜 신중해야 되는지 잘 아시겠죠? 병원 마케팅을 선정할 때 꼭 이 기준으로 마케팅을 진행하는 업체인지 상담해보고 따져보고 선정해보시기 바라며, 병원 마케팅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